텍사스주 댈러스의 러브필드 공항에서 30대 여성이 총을 쏴 공항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4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카운티 보건국이 시행을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 시행 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30대 여성이 여러 발을 발포하고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제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총격을 가한 여성 용의자 포르티아 오두푸아가 권총을 꺼내 천장 쪽으로 2발을 발사하고 경찰을 향해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때 터미널에 있던 여행객들은 총소리에 놀라 순식간에 도망치기 시작했고 바닥에 쓰러진 여성은 기어서 숨을 곳을 찾아 피하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총격 당시 15년차 로널드 글로닝 경찰은 즉시 용의자의 다리에 총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을 향해 총을 쏜 혐의 등 공무원 가중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소방관들이 보트로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7.8피트 높이의 물에 잠긴 차량에서는 시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주요 도로 24개 구간도 폐쇄됐습니다. 운전자들은 발이 묶이면서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침수 지역에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은 100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기상청은 1915년 8월 세워진 세인트루이스의 1일 최대 강우 기록인 174mm가 오늘 5시간 만에 내린 최대 300mm의 물폭탄으로 최대 강우 기록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튼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려던 10대 청소년이 자신을 제지한 뉴욕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경 맨해튼 할렘의 렉싱턴 애비뉴 125번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10대 청소년 커플과 뉴욕 경찰관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개찰구를 뛰어넘는 10대 남성에게 뉴욕 경찰관이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고 역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10대 남성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경찰관을 향한 공격에 합세했습니다. 흥분한 10대 남성은 수차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뒤 바닥으로 넘어뜨리며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MTA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관은 마침내 2명의 청소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석금 없이 24시간 안에 풀려났고 MTA 관리들은 좌절했습니다. I don't understand how the law would permit that guy to be released. When he has 2 priors, he's already out on the street for, to have him immediately released for that attack on a police officer, I don't get it. I know our riders don't get it. 어제 열린 MTA 이사회에 참석한 제이슨 윌콕스 NYPD 교통국장은 무임승차와 지하철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무려 5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over a 55% increase in assaults on police officers this year. The majority of these assaults on police officers began as the officers were engaging persons who had committed fare evasion and or other quality of life violations on the trains and stations. 영상에 찍힌 문제의 10대 청소년은 장전된 49경의 총과 활을 소지한 혐의와 강도 혐의 등으로 2건의 체포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싸움에 휘말리더라도 그들은 잠시 후 또 다른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경찰들이 지하철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되려 사법 시스템에 버림받은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0대 청소년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연방교통안전국 TSA를 비롯해 최소 4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LA 국제공항에서 일하는 TSA 직원들 가운데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난달 9일부터 최소 233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이 직장과 학교, 교도소 등의 대규모 감염을 주시하고 있는데 집단 감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LA 국제공항과 TSA 관계자들은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들이 이용객과 직접 대면하는 보안 검사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아메리칸 항공사 직원 154명과 1번 터미널에서 일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직원 28명도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카운티 보건국이 시행을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된 이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는 시기는 29일, 오는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사흘 앞두고 보건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진다면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아도 방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We are likely to want to, take a pause on moving too quickly on indoor masking, universal indoor masking, because if our cases really start a steep decline, it's likely that a couple of weeks from now, our hospitalizations will also decline. 또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보건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매나 외식업계의 경우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실내 마스크를 강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A시 인근 베버리 힐스 시의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제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이 변이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아직까진 마스크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오늘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는 목요일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됐지만 부모 5명 중 2명은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비영리 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이 성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살 미만 자녀를 둔 부모 471명 중 43%가 자녀에게 절대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7%는 더 기다려보겠다고 답했고 13%만 접종이 의무화될 경우 맞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자 중 백신을 맞췄다고 답한 사람은 7%로 나타났고 백신을 맞히겠다고 답한 부모는 10%로 백신 접종 의향을 보인 부모는 17%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을 마친 부모 중에도 자녀에게는 맞히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는 잠재적 부작용과 백신 효능에 대한 연구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민주당 성향 부모 중 절대 맞히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1%인 반면 공화당 지지 부모는 64%로 3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을 수도 있다며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한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로 종전 전망치에서 1.3%포인트나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해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아직 3%대로 매우 낮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이 계속되면 고용 사정도 악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The Q4 on Q4 growth rate in 2023 is only 0.6%. So you see that a small shock at this point could be enough to sort of knock off the U.S. economy of a fairly low number and sort of tilt it over into recession. IMF는 또 통상 2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 경기 침체로 보는데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고 우리 시각 모레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성장률뿐만 아니라 강력한 노동시장 등을 이유로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 가지 않을 거란 의견도 미국 내에선 만만치가 않습니다. So we are not in a recession right now. Looking forward, the risk of recession is unfortunately high, and mainly because the Federal Reserve is hiking interest rates aggressively into a slowing economy. 이틀 일정의 통화정책회의에 들어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해 발표합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어서면서 한때 1%포인트 인상 전망이 우세했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급격한 인상폭에 부담을 느낀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이 현재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적어도 0.75%포인트는 올린다는 거라 내일부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금융소비자보호국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에 대해 신용보고 실패를 사유로 1,920만 달러의 벌금과 고객 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소비자국 CFPB는 고객 보상금 1,320만 달러와 벌금 600만 달러 등을 납부할 것을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에 명령했습니다. CFPB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신용보고회사에 부정확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했다며 이 기간 220만여 개 고객 계정에서 870만 회가 넘는 잘못된 정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용보고 실패가 고객의 신용보고서를 훼손하고 신용점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현대차와 기아의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활부와 리스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성명을 통해 신용보고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시 검사장에 도전했다 10만 표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4위로 탈락한 리처드 김 현직 검사가 2위 후보 지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각 후보들은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치솟고 있는 범죄율,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 문제, 그리고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범죄 등 LA시의 치안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LA 시검사장직에 도전한 한인 후보 리처드 김 검사.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예비선거에서 김 검사는 7명의 후보 중 4위로 아쉽게 낙선했지만 10만 표에 가까운 득표수를 보이며 선전했습니다. 김 검사는 시검사장 2위로 11월 결선에 진출한 하이디 펠스타인 소토 변호사를 오늘 공식 지지했습니다. 펠스타인 소토 변호사는 김 검사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한인 유권자들이 11월 결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he power of the Korean community is really evidenced by the unbelievable campaign that Richard Kim ran. Okay? No polling showed him doing as amazingly well as he did. 펠스타인 소토 후보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본선에 앞서 도시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It is homelessness, public safety, and getting the city to work. Whether that means keeping neighborhoods safe, whether that mean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김 검사는 한인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투표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6월 한인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인타운이 아닌 LA가 우리의 집이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야죠. 나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한인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대한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인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는 주류 정치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직제 시행 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내각이 직접 통제 관리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국방과 치안의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더 이상 국가의 기본 질서와 기강을 흔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저도 치안 반서장들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경찰의 집단 행동과 항명을 용인할 경우 치안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 담긴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인사, 총괄, 자치지원 3개과로 구성된 경찰국 신설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국장을 맡게 될 경찰 치안감을 포함해 13명이 새로 배치되며 앞으로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총경 이상 인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포 시행 시점은 다음 달 2일부터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통상 40일 걸리는 입법 예고 기간을 나흘로 대폭 줄인 속전속결 양상입니다. 행안부는 기간 단축 사유에 대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부 조직 사항이고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경찰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과의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